태어난 해가 같은 동갑내기 중 85%는 85세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통계적으로 건강수명은 75세 정도로 그 이후의 10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의식주, 병, 돈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가세요. 75세부터는 왜 병원 침대가 당신 집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결국 75세가 넘으면 병원 침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왠지 섬뜩하고 남 얘기 같죠? 하지만 통계는 차갑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건강수명은 75세 정도예요. 그 이후부터는 각종 만성질환, 거동불편, 치매, 암, 심혈관 질환 이름만 들어도 무거운 질병들과 싸워야 하고 사실상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저도 이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땐 조금 화가 났어요. 아니, 100세 시대라면서 왜 정작 건강하게 사는 건 75세까지밖에 못해?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80대 어르신들을 보면 스스로 식사도 못하고 기저귀를 차고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깊게 생각하게 돼요. 오늘은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75세부터 병원 침대가 당신의 집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무조건 무섭게만 하지 않을 거예요. 현실적이되 희망적인 대안을 나누고 싶어요. 먼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7세에 퇴직하신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교사로 40년을 일하고 은퇴하면서 이제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보고 편히 살자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72세쯤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74세에는 신장투석을 시작했어요. 결국 76세부터는 거의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이 됐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도 고려했지만 집에서 죽고 싶다는 뜻 때문에 가족이 교대로 간병했죠. 본인도 가족도 너무 지쳤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스스로 밥도 못 먹고 소변줄을 차고 누워 있어야 했던 자기 모습이었대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말이 참 무거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9세 혼자 사시는 김 여사님입니다. 평생 농사 지으면서 몸은 튼튼했어요. 그런데 관절염을 방치하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진 뒤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수술을 해도 재활이 쉽지 않았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근육이 빠르게 줄었어요. 누워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욕창이 생겼고 폐렴까지 와서 입퇴원을 반복했어요. 결국 요양병원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내 집에서 밥 해먹고 살고 싶었는데라고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는 시골 어르신들에게 너무 흔한 현실이에요. 마지막으로 72세에 은퇴한 최 부장님 이야기입니다. 직장 다닐 땐 몸 안 챙기고 회식, 술,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지방간, 경동맥 협착 등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관리는커녕 이 나이에 뭘 하다 77세에 뇌졸중이 와서 반신마비가 됐습니다. 병원 재활 치료를 몇 달 하다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면회 올 때마다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어요. 퇴직하면 자유일 줄 알았는데 감옥이 됐다는 말이 잊히질 않아요. 이 세 가지 사례는 누구나 내 얘기 아닐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가 증명해요.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75세 안팎입니다. 100세 시대라지만 그 나머지 25년을 병원, 요양병원, 집 안의 침대에서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만성질환 관리 실패.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를 소홀히 해서 합병증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근감소증 방치. 50대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근육을 관리하지 않으면 70대엔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됩니다. 셋째, 생활습관과 준비 부족. 술, 담배,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이 쌓인 결과가 75세를 기점으로 폭발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만 하고 끝낼까요? 그건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게 진실이거든요. 첫째,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50대, 60대의 하루 만보 걷기,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면 70대에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매일 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만성질환 관리가 노후 자산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면 심장병, 뇌졸중, 신부전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막을 수 있어요. 약 먹기 싫다고 방치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셋째, 영양을 투자하세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고 가공식품 줄이고 채소 과일 중심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노쇠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넷째, 돈과 계획도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도 간병비도 현실적 계획이 필요해요. 요양병원 비용이 월 100만 원 넘게 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족에게 전부 의존하지 않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는 절대 누워서 못 움직이는 노인은 되지 않겠다는 각오가 행동을 바꿔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관리하는 게 75세 이후 병원 침대 인생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걸 겁주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60대가 마지막 전성기인 이유는 아직 체력, 의지, 경제적 여력이 남아있을 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75세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싶나? 그리고 작게라도 지금부터 바꿔보세요. 누워 지내는 병원 침대가 아닌 스스로 밥해 먹고 산책 다니며 친구 만나 이야기 나누는 80대, 90대를 꿈꾸는 게 결코 허황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75세부터 병원 침대가 내 집이 되는 인생을 거부하고 건강하고 존엄하게 나이 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75세부터 병원 침대가 당신 집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할 때 근거 없이 겁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약 83세지만 건강 수명은 약 7,375세예요. 이 말은 평균적으로 810년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든 시기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막연한 수치처럼 보이시죠?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볼게요. 보통 75세를 기점으로 3대 위험이 본격화됩니다. 첫째, 만성질환 합병증. 둘째, 근감소증과 낙상. 셋째, 인지기능 저하침의 포함. 첫째, 만성질환 관리 실패가 불러오는 병원 침대 생활.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80% 이상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어요. 이게 왜 무섭냐면 그냥 약 하나 더 먹고 마는 게 아니라 합병증이 문제예요.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투석을 평생 받아야 해요. 주 23회 한 번에 4시간씩 병원 침대에 묵힙니다.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도 24배 올라갑니다. 뇌졸중 오면 반신마비로 병원 침대 생활이 시작돼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78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내가 당뇨병이라고?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약도 제대로 안 먹고 운동도 귀찮아 했대요. 그런데 결국 뇌졸중이 왔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돼서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었어요. 병원에서 재활치료 받다 지쳐서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셨어요. 가족도 지쳤죠. 이게 남 얘기 같나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관리 안 하면 같은 길을 가기 쉽습니다. 그 전문가 팁. 50대부터라도 정기검진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꼼꼼히 확인하세요. 의사가 권하면 약은 무조건 복용하세요. 약에 의지하기 싫다는 생각이 합병증의 지름길입니다. 혈당 100 이하, 혈압 12,080 전후, LDL 콜레스테롤 100 이하를 목표로 관리하세요. 둘째, 근감소증과 낙상 누워있는 노인 되는 가장 흔한 시나리오. 75세 이후 병원 침대가 내 집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근감소증이에요. 50대부터 매년 12%씩 근육이 사라지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그런데 문제는 70대 되면 서서히 걸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낙상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 후에도 절반 이상이 다시 예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누워 지내면 폐렴, 욕창, 근육 소실이 빠르게 오고 결국 병원 요양병원 침대가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를 보면 노인 낙상 환자의 20%는 1년 이내 사망합니다. 낙상 생명 단축이라는 공식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던 74세 할머니는 평생 밭이라며 튼튼했어요. 그런데 무릎이 아프다고 운동을 끊고 집안에서 살살 걷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고관절 골절. 수술했지만 결국 한쪽 다리가 불편해져서 재활도 중단되고 병원 요양원 코스를 탔어요. 본인도 가족도 너무 힘들어했죠. 전문가 팁. 근육 운동은 필수입니다. 주 23회 스쿼트, 런지,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등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30분 이상 걷기. 비싼 운동기구 필요 없습니다. 집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화장실 안전 손잡이 필수. 낙상 방지 슬리퍼 착용 권장. 셋째, 인지기능 저하 치매와 병원 침대 인생. 치매 환자는 스스로 식사, 배변을 못하고 침대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80세 이상에서 치매 유병률이 30%가 넘어요. 85세 넘으면 4,050%가 치매를 앓습니다. 치매가 오면 약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꾸준히 뇌를 자극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운동과 식단을 관리하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예방법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82세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살며 대인관계가 거의 없었어요. 77세쯤부터 말수가 줄고 기억이 희미해지더니 결국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결국 병원 요양원으로 옮겼죠. 전문가 팁. 매일 책 읽기, 퍼즐 풀기, 글쓰기. 친구, 가족과 대화 유지.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뇌혈류를 개선해 치매 예방에 좋아요. 지중해식 식단 채소, 견과류, 생선, 올리브오일 중심이 뇌 건강에 도움됩니다. 추가로 정말 중요한 현실적인 이야기. 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요양병원 비용은 월 100만 원 이상이 기본이에요. 요양원은 상태에 따라 더 저렴할 수도 있지만 간병인이 필요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족이 전담 간병을 하면 그만큼 경제적 정서적 부담이 커집니다. 준비가 없다면 노후 자금이 빠르게 바닥나고 자식에게 부담이 됩니다. 부모 자식이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전문가 팁. 60세 전후부터 장기요양보험 등 활용 계획을 점검하세요.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간병비를 커버할 전략을 세우세요. 가족과 미리 상의하세요. 요양병원, 집에서 간병, 어떤 선택을 원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병원 침대가 내 집이 되는 걸 막는 건 결국 오늘부터의 생활이에요. 운동하기, 식단 관리하기, 만성질환 약 챙겨 먹기, 뇌를 쓰기, 사람을 만나기, 재정 계획 세우기. 이게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만보 걷기부터, 오늘 친구에게 전화 걸기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100세 시대가 선물이 될지 감옥이 될지는 75세 이전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병원 침대가 아닌 내 집 거실에서 손주들이랑 웃고 이야기 나누며 늙어갈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전문가로서 그리고 같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같이 시작해 보시죠.